방금 소개받은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이정환 연구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이제 토론 포럼에서 많은 그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고 했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산업안전보험공단에서 이런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이제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위험들을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그 국가 지진 방제 정책은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방향을 잡고 있는지 간략하게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 내륙 쪽에서 규모 5.0 근처, 그러니까 4.9부터 5.0 이상의 지진들의 발생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겠고요. 오른쪽 이제 화면을 보면 지진 해일에 대한 그 위험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진 해일은 지금 이제 난카이 트러프를 얘기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아까 신동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난카이 트러프 거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 해일은 대략 50cm 이내일 거라고 이제 얘기가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그 수심이 얕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예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 이 우리나라 먼 동해 쪽 실제로 이제 지진 해일 피해가 있었었는데 1983년도 그때 이제 임원항이 이렇게 이제 큰 피해를 받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예경보 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상황으로 이제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1993년도에 이제 지진 해일이 발생했을 때는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2016년 9.12 지진, 경주에서 발생한 9.12 지진, 그 다음에 2017년 11월 15일 날 발생한 포항 지진 이후에 발생한 지진 현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 포항 지진 이후에 이제 그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점차 이제 낮아지고 있던 상황에 21년도 이제 12월 14일 날 제주 해역에서 이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지진에 대한 이제 경각심을 우리가 불러일으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진도 5 가량의 지진이 연속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이제 계속 높아지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지진이 8개 정도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규모 5 이상의 중대본 1단계 제주 해역 지진이랑 경남 거창 지진 외에는 나머지 다 업무 외 시간에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생활하고 있는 깨어 있는 이 시간대가 아닌 우리가 쉬고 있을 때 그렇게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중대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진이나 이제 지진 해일 관련해서 위기 대응 표준 매뉴얼 그리고 실무 매뉴얼, 행동 매뉴얼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 매뉴얼은 이제 지방 정부, 실무 매뉴얼은 중앙 정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구분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경주 포항 지진은 이제 심각 단계가 되겠고 앞서 이제 그 중대본 1단계가 발령한 제주 해역 지진부터는 경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국민들께서 아시는 그 사항들은 뭐 언론을 통해서나 경계 심각 단계 부분을 주로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중앙 정부에서는 요 관심이나 주의 가령 이제 규모 4.0 미만의 최대 진도 5 미만의 이제 그 지진이 특정 기간에 짧은 기간 3회 이상 발생했다. 요런 이제 관심이나 주의 구간에서도 관계 전문가들을 같이 모여서 이제 그 회의를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그 중대본 1단계, 2단계, 3단계 실제로 이제 그 규모나 아니면 진도, 피해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구분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근무하는 비상근무하는 공무원의 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그 하동호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지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방 지자체에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포항 지진 때 중앙 지진 피해 지원단 중앙에서 이제 그 지진 피해 중앙 지원단이 시작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그 포항이나 경북도 이 부분을 대규모로 우리가 지원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책 흐름을 보게 되면 크게 이제 그 경주에서 발생한 9.12 지진 전과 후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9.12 지진 발생 전은 아까 계속 얘기된 뭐 고베 지진이나 후쿠오카 지진, 스촨성, 쿠마모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인접 국가 일본이나 중국에서 이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얘기한 후쿠오카 지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기관 측 이래 서울에서 진동을 느낀 처음 사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수촨성 지진 이후에 아까 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이 2008년도에 제정이 되고 2009년도부터 시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제화해서 이 종합 대책을 2015년부터 제1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으로 법정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이에 따른 실행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12 지진 이후에는 실제로 이제 그 경주 지진 이후에 지진방재 종합대책, 그다음에 포항 지진 이후에 개선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1년 앞당겨서 원래는 이제 20년부터 이제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이 이제 실시가 돼야 되는데 요거를 1년 앞당겨서 추진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제 특징은 아까 하동호 교수님께서 이제 민간 대책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민간에 대한 내진 대책을 중앙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차 지진방재 종합 계획에서는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참여 활성화 이 부분을 강조를 했고 그 외에 아까 이제 신동욱 교수님 얘기한 조기 경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화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그 주기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주기라는 거는 이제 이 건물이 한번 왔다 갔다 할 때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짧은 건물은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시간이 짧을 거고, 고층,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한번 왔다 갔다 할 때 시간이 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바람에 대한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하면서 구조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 따라서 이제 진동 특성 변화가 생기면서 특히나 이제 그 장주기 지진이 왔을 때 이 고층 건물들이 어떤 흔들림이 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이 고층 건물에서 피해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구조적인 안전성은 확보가 될 수 있지만 비구조재 그러니까 집기류나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외장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떨어지고 이동하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국민재난안전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safekorea.kr인데 이 국민안전재난 포털에 보면 이 고층 건물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지진 국민 행동 요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위험을 아는 것만큼 그 안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그런 상태들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